제가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릴 건데요. 이제 어차피 사람을 고용하는 부분에 관련된 부분에서 첫 번째 고용할 단계, 그리고 고용했을 때 어떻게 이제 처우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고용을 이제 맞춰서 이제 사람을 이제 뭐 해고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쨌든 그 고용 관계를 종료하는 그런 부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뭐 사람 고용하는 거 광고에서 뽑아서 시급 얼마 준다, 어떤 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고용하시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있는 동안에는 뭐 임금, 법정임금 잘 주고 별 문제 없이 일할 수 있게끔 안전 문제 잘 소홀하지 않고, 그리고 뭐 그런 직장 내 그런 식당에서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차별 문제, 성차별 내지는 인종차별 문제, 호주에서는 그런 것들이 되게 큰 이슈거든요.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는 별로 그런 것들이 인지가 안 되는데, 변호사들이 주로 이제 이 노동법 전문 변호사들이 다루는 분야들이 그런 부분이에요. 사실 임금, 뭐 미니멈 임금 이런 부분보다는 그런 그 직장 내에서의 그런 차별 문제, 그리고 최근에 가장 많이 어떻게 이슈가 되고 커고 있는 그런 분야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노동, 그 고용 직장 내에서의 그런 그 뭐라고 그러죠? 불이행하는 거, 한국말로 왕따라고 그러죠? 그런 문제가 이제 이 법 변호사들 입장에서 법 분야에서 가장 이렇게 대두되고 있는. 자, 근데 처음에 이제 사람을 고용한다 그러면 이제 광고를 내시겠죠. 당연히 이제 호주나라든가 어떤 지역에서 광고를 해서 사람을 모집을 할 텐데, 그 광고하는 내용 중에 그런 이제 뭐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겠지만, 혹시라도 시급, 예전 같으면 우리나라에 뭐 시급 13분들에 이렇게 막 쓰는 거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로 문제가 됩니다. 그런 거 주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뭐 흔히들 저희한테 전화를 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그런 고용 계약서 같은 거 있는지 그런 거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그걸 이제 계약서 형태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 저기 영어로 표현하는데 그 letter of engagement 이렇게 형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하시든 간에 그 고용 계약서 상에 그 법정 임금보다 이제 뭐 적게 측정을 한다든가, 법에서 측정한 그 노동 시간보다 초과해서 무리하게 이제 노동을 요구한다든가, 그런 내용은 절대 들어갈 수가 없고요. 들어간다고 그러면 뭐 그건 안 쓰니만 못하고요. 근데 이런 계약서를 쓸 때 장점은 뭐냐면,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런 job description을 이제 적을 수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그 일을 제대로 안 했을 때 충분하게 이제 그게 이제 증거가 되는 거라서 해고한다든가, 그 사람한테 일정의 대상을 요구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유명해지는 그런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규정상 그 Fair Work Information Statement라는 것을 모든 캐주얼도 마찬가지고요. 새로 들어오는 그런 일하는 사람들한테 주셔야 돼요. 제가 이제 첨부해 놨거든요. 오늘 받으신 그 윗물에 2장이에요. 올해 7월 1일부터 업데이트된 내용을 제가 이제 출력해서 드린 거고요. 이제 필요하시면 그걸 카피하시든 아니면 인터넷에서 또 다운 받으셔도 돼요. 그래서 그거를 뭐 규정은 꼭 모든 사람들한테,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꼭 주셔야 돼요. 규정이에요. 네, 그 내용을 보시고 좀 어렵다고 처음부터 말씀하신 분이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게 제가 가능하면 내년에 기회가 된다 그러면 웬만하면 번역을 해서 들을 수 있는 방향을 제가 모색해 보겠습니다. 네, 근데 거기 보시면요, 그 고용주보다는 그 피고용인 입장에서,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권리가 뭔지 이렇게 좀 적어놨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 보면은 그런 최소한의 그런 권리, 그리고 그런 권한들, 그리고 그런 최저임금 얼마인지 거기 보면 써 있거든요. 18.93. 이게 말 그대로 최저임금이에요. 그거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건데, 그리고 밑에 쭉 보시면 National Employment Standard에서 NES가 있는데, 그런 기본적인 권리에 대해서 이제 명시되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이런 권리가 있다라고 명시해주면 이 권리 찾아먹으라고 그렇게 주는 거잖아요. 좀 그러시겠지만은 규정이 돼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뒷장도 보시면은 유용한 정보들이 쭉 있어요. 네. 그리고 고용을 이제 종료하는 그런 절차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얘기가 있고요. 어쨌든 짧은 그런 서류인데, 어쨌든 규정상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첨부해 드릴 거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람을 그렇게 해서 고용을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또 법을 지켜서 이 사람들을 대우를 해줘야겠죠. 안 그러면 요즘에 문제가 많이 되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최저임금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런 성차별이라든가 인종차별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고용 그 직장 내에서의 그런 안전 문제, 그리고 왕따라든가 이런 괴롭힘 문제가 없어야 되고요. 직장의 그런 안전 문제, 뭐 식당에서 레스토랑에서의 안전 문제는 생각하실 수 있는 것들은 이제 화재 문제, 그런 것도 블랙킷 같은 거는 또 소방법에 따라 또 규정들을 맞추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흔히들 보면 이제 최소한의 그런 그 퍼스트 에이드 킷 있잖아요. 다쳤을 때 바로 소독하고 이럴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는 최소한 구비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혹시 이제 뭐 주방에서 일하다가 손가락이 잘리거나 화상을 입었거나 이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하셔야 될지는 사전에 좀 매뉴얼들을 있으셔야 돼요. 어떻게 이제 대처하셔야 될지.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그 워커버 클레임 같은 거 발생했을 때 그런 것들이 이제 좀 고려 사항이 되니까요. 그런 것 좀 유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한 가지도 이 워크플레이스 세이프티와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조금 다른 얘기인데, 전에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바느질 하는 옷 수선하는 이제 그런 샵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나이 드신 분을 고용을 했어요. 근데 그 나이 드신 분이 식당을 운영을 하셨었어요. 허리가 아파서 이제 못하겠다. 그래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우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고용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워커버 클레임을 했어요. 바느질 하면서 다친 것도 아니고. 근데 이분은 뭐 병원 기록도 없고 다른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이 바느질 샵을 운영하신 분은 워커버를 법적으로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는데 또 안 들어놓으셨어요. 그러면 그 워커버에서는 정부에서는 이거를 그 노미널 디펜던트 규정상 안 들어있어도 그냥 이 금액을 전액 지불하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 기억에 그게 벌써 한 7, 8년 전인데도 7, 8년 더 됐죠. 근데 그때 배상을 했던 금액이 제 기억에 한 6만 불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증거가 없어요. 그리고 보험도 안 들어오죠. 법을 전혀 이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안 하셨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경우였는데, 그런 것들, 사람을 고용하실 때는 이제 그런 것들도 잘 고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직장 밖에서 어떤 사고나 이런 거 다친 것도 있는지, 뭐 원칙대로 한다 그러면 그런 메디컬 레코드까지 체킹을 해서 사람을 고용하는 게 회사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식당을 운영하면서까지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생각을 하시는데, 어쨌든 주의 깊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사람을 해고하는 절차도 필요하겠죠. 해고하는 방법들은 이제 자진해서 이제 나가거나 이제 뭐 흔히들 이제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유로 해서 그만하겠다라고 이제 편지를 주고 해야 되고, 아니면 이제 이게 식당은 사실 별로 이제 해당이 거의 이제 레스토랑 거의 해당이 안 되는데, 뭐 사업을 하다 보면 이 분야가 이제 필요 없어서 이제 접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이런 잉여 인력에 대해서는 이제 해고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그런 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뭐 주방장이라고 해서 이제 고용을 했는데 요리를 못한다. 그러니까 해고를 해야죠. 아무것도 갇혀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뭐 그렇게 해서 일을 잘 못한다든가, 아니면 뭐 음식에 손을 대서 집에 가져가신다든가, 뭐 그러면 그리고 이제 변호사들이 많은 이 노동법에 할애하고 있는 실제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할애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밑에 있는 부당해고예요. 제가 unfair dismissal을 써놨는데 부당해고 부분인데요. 어떤 특별한 법에서 규정한 사유 없이 자진해서 나간다든가, 아니면 그런 잉여 인력이라서 법에서 이제 준하는 잉여 인력이라서, 아니면 그런 일한 것들이 이제 좀 문제가 있어서, 아니면 이렇게 좀 젖도라든가 미스컨덕트가 있어서 이런 사유가 아닌 이유로 이 사람을 해고하면은 부당 해고가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소송을 하게 되면은 다시 해고를 지급시켜준다든가 그런 절차를 밟게 돼요. 그래서 해고할 때도 이제 그런 법의 규정에 맞는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식당에서 대부분 이제 알아서 나가니까 일을 좀 심하게 시킨다든가 힘들어서 네. 그럼 이렇게 힘들게 시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너무 착취 문제가 돼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요령껏 잘 이렇게 운영을 하셔도 터미네이션 노티스를 주게 되면은 여기에 상응하는 정도의 그런 웨이지도 주셔야 돼요. 만약에 노티스를 서로가 줘야 돼요. 해고를 할 때. 이 해고 기간을 이제 그러니까 1년 이상, 1년 미만으로 했다 그러면 일주에 해당하는, 한 주에 해당하는 노티스를 미리 줘야 되는데 서로가 이걸 안 주게 되면은 말 그대로 이제 부당해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일을 못하게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웨이지를 다 받고 다시 고용을 다시 하고 그리고 다시 노티스를 줘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하고 비용의 손실이 발생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업에서는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표현을 해요. 고용주가 그런 그 피고용인들을 그런 어떤 그런 강압적인 상태라든가 아니면 그런 정당하지 못하고 그런 적당한 이유 없이 이렇게 이 사람을 해고하는 것을 이제 금한다는 이런 취지인데요. 이제 뭐 이 말들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냥 상식선에서 이제 보통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노티스를 줬을 때 왜 해고가 되는지, 그 해고 사유가 정당한지 그 사람들의 납득이 되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적당한 기간들이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앞에 보신 그런 한 주, 두 주, 세 주 이런 기간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오랫동안 근속한 사람들은 당연히 기간이 그러다 보니까 할 말이 더 많겠죠. 그래서 더 긴 기간이 이제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도 사실 제한이 있어요. 고용 그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서 이것 법이 적용이 되냐 안 되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15명 기준, 15명이 이상이 된다 그러면 이제 법 적용이 좀 더 강화되고 안 되면 좀 법이 좀 유연성이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부당해고 부분에서 쉽게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캐주얼이면 사실은 뭐 아무 때나 해고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캐주얼입니다. 정규직이 아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잘 고려를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정말 이 사람이 정말 그 일한 것들이 요리가 정말 맛이 없다. 이건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정말 실력이 떨어진다. 이거는 좀 더 객관적인 부분에서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그 외에 뭐 절도라든가 사업장에서 그런 폭행 부분 그런 것들이 있으면 당연히 바로 즉시 해고가 가능하고요. 이렇게 해서 뭐 터미네이션 노티스를 주면 되는데 이 노티스 방식은 뭐 굳이 어떤 형식적인 걸 중요하진 않고요. 그냥 글로써 이제 그 해고를 한다라고 통지를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만 하면 괜찮습니다. 대신에 이제 증거가 잘 남기면 좋겠죠. 자, 이런 것들이 저기 법에 잘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지금 저기 제가 그 드신 두 페이지 그 페어 스테이트먼트에도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각각 그 인더스트리마다 그 어워드라든가 아니면 그 엔터프라이즈 어그리먼트들이 등록된 것들이 있어요. 그 해당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그 만약에 이것이 특별하거나 아니면 좀 규모가 있는 그런 업종에서는 걔네 그 산업 자체에서 걔네 계약서를 만들어서 정부에 등록한 것들이 있고요. 아니면 식당이라든가 아니면 저기 레스토랑이나 아니면 테이크어웨이 샵 같은 경우에는 그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그 어워드 그 저기 규정들이 따로 있어요. 저희가 이제 뭐 여기서는 모던 어워드 이렇게 표현해 놨거든요. 그래서 뒷장에 보시면 제가 몇 장 카피해서 드린 것들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 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어워크 액트에는 그래서 그 부당 해고라든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계약서 만들 때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특히나 이제 비즈니스 매매할 때 고용 승계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법으로 이제 규정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여기까지는 들어가면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호주 정부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그런 스탠다드가 뭘까? 첫 번째는 이제 뭐 미니멈 웨이지도 있겠지만 노동 시간 부분도 있거든요. 스탠다드가 풀타임 기준으로 일주일에 38시간이에요. 상당히 적죠. 네, 근데 이 시간을 넘어가게 되면은 오버차를 또 오버페이를 또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어떻게 보면 여러 명 나눠 쓰는 것들이 이제 좀 나을 수도 있고요.
이제 물론 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그 노동계약서를 통해서 이걸 좀 유연성 있게 좀 다시 조정을 할 수는 있는데요. 그래도 페이먼트의 그 미니멈 기준을 떨어질 수는 없어요. 대신에 직업의 특성상 이제 이 정도 시간을 일해야 된다는 것들이 서로가 이제 양해되는 입장이니까 그런 부분이 좀 고려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노동계약서가 또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뭐 단점, 고용되어서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단점이 사실은 많은 역할이죠. 왜냐면 고용이 이제 그 보장이 된 그런 그 포지션이 아니니까. 근데 고용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요즘 많이 얘기하는 비정규직인데 일종의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정규직을 원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식당에서는 대부분 이제 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거기 식당에서 이제 서빙하는 사람들이 이걸 이제 평생 직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근데 이것들이 한 식당에서는 이제 이렇지만 사실은 그런 큰 레스토랑에서는 좀 경우가 좀 다르거든요. 정말 전문적으로 서빙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할까 이렇게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문제는 아닌데, 제가 좋아하는 식당 중에 저기 뉴칠러베이에 있는 그 일본 사람이 하는 그 이탈리안 식당인데, 거기에 서빙 보는 사람이 하나 바뀌었거든요. 몇 년 전에 바뀌었는데, 그 전에 있는 사람은 되게 친절하고 뭔가를 팔아줘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뭐 너무 잘해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와인을 잘 팔았어요. 그 사람이 나가고 나서 하루 매출이 막 몇 배 차이가 나요. 그런 전문성들이 사실 있는 거거든요. 왜 보시는 게 필요하다. 자, 그러면 캐주얼로 계속 가는 건 어떨까요? 오랫동안에. 그래도 여전히 캐주얼일까요? 여기서는 제가 이제 캐주얼은 그냥 끝까지 캐주얼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말을 써놓은 거예요. 자동으로 캐주얼이 이제 그 퍼머넌트로 바뀌지는 않아요. 근데 법이 그렇긴 한데요. 이게 어떨 때는 약간 좀 애매모호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캐주얼이 오래 가면은 또 쉽게 해고를 못하는 그런 또 규정들이 또 생기거든요. 근데 뭐 식당에서 저기 레스토랑에서 쿡 하시는 분들 외에는 대부분 해당이 안 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캐주얼을 이제 마음에 드시면은 이 사람들도 언젠가는 떠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그 인력 확보 차원에서 또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하실 것들을 구해볼 필요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특히나 이제 셰프들은 배우고,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필요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식당에서 레스토랑에서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뭐 페이를 좀 더 더해주면 더 되고 이런 게 현실적이니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꿨다고 해서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연구직이라든가 뭐 다른 직장들에 대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니까요. 이제 정규직일 경우에는요, 이렇게 저기 임신 육아휴직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볼 땐 상당한 타격인 것 같아요. 식당에서 만약에 육아휴직을 간다 그러면 1년 동안에 일을 안 하는데 페이를 해줘야 돼요. 네, 근데 어떻게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정규직이 이제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기준이. 그리고 이제 1년이 이제 1년 동안에는 이제 페이를 하고요. 1년에 페이한다는 게 아니라 1년 동안에 이제 고용은 보장이 되고, 페이하는 기간은, 죄송해요. 1년이 아니고, 이제 업체마다 좀 다른데, 뭐 2달이나 3달이나, 적으면 뭐 1달 반 정도 이렇게까지 하는 직장도 있고요. 보통 법에서 규정하는 게 1달 반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가 이제 미니멈으로 육아휴직을 가면은 꼭 지불해줘야 되는 금액. 그게 이제 센터링크하고 좀 연관이 좀 돼서 실제로 받는 수령 금액과 좀 차이가 좀 조정이 되더라고요. 네, 그렇고요. 대신에 1년 동안에 이제 해고를 못해요. 그리고 육아휴직은 뭐 1년 이상, 2년까지 가능한데 1년이 지나고 그 2년째가 된 해에는 이제 해고는 가능해요.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정규직이면 1년에 유급휴가가 4주가 있어요. 네, 이거는 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북한은 그 주방장이 한 명인 경우에는 4주 동안 휴가를 가면 어떻게 결국은 이제
더블 페이를 하든가 어떤 이런 식으로 현실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이제 그 정규직일 경우에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뭐그 주변에 이제 누가 뭐 아프다든가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그런 쉴 수 있는 날들이 1년에 또 열흘 정도 그런 것들, 그리고 사회에서 봉사활동을 위해서 무급이긴 하지만 쉴 수 있는 휴가를 낼 수 있는 그런 보장들이 있고, 그리고 5년 이상 일하게 되면은 뭐 롱서비스 리브라고 해서 또 다른 장기 근속 그런 혜택들이 또 주어지게 되고, 이렇게 정규직 고용하시면은 이제 페이슬립을 이제 그 적정 기간마다 이제 주셔야 되잖아요. 거기에는 당연히 뭐 비즈니스 네임, 그리고 고용인, 피고용인 이름, 그런 디테일이 ABN 넘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뭐 직접 만드시지는 않으실 것 같으니까 회계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 이제 보통 하시잖아요. 템플릿 받으셔서 잘 처리하시면 좋을 거고요. 꼭 주셔야 되니까. 제가 꼭이라고 말씀드린 거 안 하시면 이제 벌금이라든가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들이고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지금 막 하잖아요. 구체적인 기업들이 이제 페어워크 ombudsman하고 페어워크 커미션 이렇게 두 가지가 서로 이제 다른 기관인데 이제 이렇게 서로 연동돼서 잘 열심히 면목상으로는 그 일하는 사람들의 권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고용주 입장에서는 이제 정부가 이제 나서서 고용주를 핍박하는 단체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기관을 통해서 이제 그 부당 해고라든가 그런 임금 착취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클레임을 하게 되면은 이제 기관에서 이제 해결을 해주거든요.